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어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징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잘못이 있어야 징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과정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자세히 보셨지만 징계 절차에서 엄연한 불법과 불공정이 있었습니다. 징계위원들 선임 과정부터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형평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징계위원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앉혔고, 자기 사람들을 결국은 심어서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했던 것이죠. 국민들이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제거한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겁하게 숨어서 추미애를 앞세워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를 한 것이죠. 징계를 지금 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 열린민주당 의원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이제 자진 사퇴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으니 윤석열 너도 자진 사퇴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에 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윤석열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 열린민주당 최강욱 같은 사람들 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끝까지 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은 징계당한 게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자진 사퇴를 하고 그 법원까지 법적 대응하지 말라, 이런 압박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총장은 징계를 당한 다음 바로 직무정지가 17일 0시부터 되고 있는데, 바로 17일 그날 윤석열 총장은 변호인을 시켜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집행정지 신청, 즉 가처분 신청을 내고요. 동시에 행정소송, 본안소송까지 낼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안소송,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은 법원에 윤 총장이 내게 될 가처분 신청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사법부가 아직도 살아있다, 상권분립정신 아직 사법부가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사법부가 하고 있다라는 그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내게 될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걸었어요. 6가지 이유를 내걸었죠. 언론사 사주와 접촉을 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을 했고,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직무 배제를 하고 징계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행정법원의 조미연 판사는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명확히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추미애의 직무 배제 조치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문제가 있고 직무 배제 청구 과정에, 직무 배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정신에 따라서 이번에 사법부가 다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사실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징계위원회 열고 나서 감찰위원회 열려고 했다가 감찰위원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감찰위원회가 먼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감찰위원회에서 관계된 검사들, 법무부 사람들 다 불러서 의견을 다 들었죠. 윤 총장 쪽 사람들, 추미애 쪽 사람들 의견 다 듣고 나서 감찰위원 7명 전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 직무배제 부당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징계를 강행을 했습니다. 징계 강행을 하고 외비위원 선임을 3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징계위원회에 7명의 징계위원이 있고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예비위원 3명을 미리 선정해 놓은 까닭은 정징계위원 7명 중에 징계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예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7명을 다 채워서 징계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하라는 취지일 겁니다. 그러나 예비위원으로 징계위원 채우지도 않았고 결국은 징계위원 7명 중에 4명만 참석을 해가지고 징계를 했고, 그 중에 참석한 대검의 신성식 반부패부장, 추미애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 심지어 이 사람조차도 참석은 했지만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다른 그 6가지 사유, 그거는 징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추미애 사람인 검사조차도 이거는 징계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신성식 반부패부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징계위원회의 소위 의결 요건을 정족수를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서 본인은 징계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3명은 다 징계를 해야 된다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징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신성식 반부패부장은 결국은 소위 말하면 부역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정말 허접하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되지 않고 누명씌우기식 사유를 만들어서 징계를 했다.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미애의 소위 앞잡이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의 검찰국장, 이 사람이 원래 징계위원회, 소위 추미애 쪽에서 증인 채택을 했는데 징계위원회에 나타나지 않고 의견서라는 걸 냈는데 그 의견서는 완전히 본인의 주관적인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조직의 두목 같은 사람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시작될 거다. 이게 징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본인의 완전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윤석열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대통령 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마치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시작될 거다. 가정에 가정을 더한 이야기. 게다가 윤석열 총장 보고 사조직의 두목 같다. 이 사람 검사 출신 맞습니까? 누구를 징계할 때 자기가 받은 어떤 인상기, 주관적인 이야기를 다 뱉고 이거를 사유서로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총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원칙에 맞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사조직의 두목이라는 등 마치 감정풀이하는 식으로 없는 제도 만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냈고, 징계위원회는 이거를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서 징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나중에 이 징계위원회가 직권을 남용을 하고 윤석열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다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이런 결정을 제가 한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형사소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은 뭐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서 재가를 했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 세상에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런 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징계위원회 결정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거 참으로 비겁한 설명 아닙니까? 검사징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계를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 본인의 판단에 따른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를 그동안 앞세워서 징계를 하고 싶었던 거죠, 윤석열 총장을.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해서 가져오니까 속으로 신나서 제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 과정의 모든 사유도 불명확하고 과정도 불법적인 거라는 건 많은 언론도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 상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 법조인 아닙니까? 법조인이 어떻게 명확한 근거도 없는 그런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하려 하는데 찬성을 합니까? 굉장히 비겁한 거죠. 결국은 본심은 뭐냐?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예컨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불법성, 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2018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도대체 언제 연구 가동 중단이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우격다짐으로 조기 폐쇄를 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을 해서 낮추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다 드러났고 지금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결국은 이거를 수사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수사의 칼날이 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려고 한 거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의혹, 이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지기로 평소에 형이라고 부르는 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고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울산시장인데, 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주변을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해서 또 탈탈 털기식으로 김기현 당시 시장이 자유한국당 공천장 받고 나니까 바로 그날 압수수색을 울산경찰서가 들어가고, 그 당시 울산경찰서장은 황운하,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청와대 7개 부서가 개입을 한 걸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어떤 희망, 그런 희망이 지시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해야 되지만, 그거를 다 아는 청와대 사람들이 소위 공작을 해서 지금 송철호 당선시키는데 전력 투구한 거고,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돼서 선거 때 결정타를 김기현 시장 쪽에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게 대통령도 불편하고 청와대도 불편하고 민주당도 불편하니까 윤석열을 찍어내게 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을 해임 또는 면직을 해서 아예 도려낼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에. 그러다가 정직 2개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정직 2개월 하려고 이런 수선을 다 소란을 피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정직 2개월에 꼼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해임 또는 면직을 하면 여론이 계속 더 악화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 밑으로 떨어졌는데 더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검사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그 다음 이제 결정적으로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해서 일단 가처분 신청부터 내면, 해임 또는 면직은 법원에서 이거는 징계가 너무 부당하다고 아마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권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정직 2개월로
한 거죠. 그러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 판단을 할 때 정직 2개월, 이것이 과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당한 거, 이게 임기는 7개월 중에 2개월 정직 당했는데 2개월 뒤에 복직을 하면 되는데,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법원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직 2개월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법원은 정말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듯이 이번에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과연 이게 징계가 합당한 거냐, 징계 사유가 정말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봤지만 이 징계 절차가 정말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윤 총장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정직 2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단 본인이 명백히 잘못한 게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당했어요. 그럼 본인은 굉장히 불명예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에게 매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고, 이미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하면서 윤 총장은 명예가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윤 총장이 정직이 되면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되는데 그 2개월 동안 이 정권은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총장 대행으로 역할을 하게 될 조남관 대검 지금 현 차장이죠. 이 조남관 차장이 지난번에 추미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청구 매우 부당하다, 제고하라. 윤 총장은 사심없이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제 조남관 대검차장 아마 인사를 통해서 교체를 할 거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대검차장으로 앉혀서 검찰총장 대행 역할을 맡기겠죠. 그 다음에 현 정권이, 민주당이 법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야당의 거부권도 박탈해 가면서 만든 법, 공수처법이 있죠. 그리고 국회 통과하자마자 바로 공포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공수처를 2개월 안에 반드시 만들 겁니다. 18일 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거의 공수처장 후보 그날 추천하고 바로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 골라서 공수처를 일단 출범시킬 겁니다. 그 공수처장 어떤 사람 임명하겠습니까? 야당의 비토권, 거부권 다 박탈한 상황에서 정권의 말 잘 듣는 사람, 그 사람 임명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출범시키는 공수처. 게다가 검사들은 자격 요건을 더 완화시켜서 이제는 민변의, 좌파의 민변의 젊은 검사들이, 젊은 변호사들이 다 공수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로 검사 채워서 공수처 출범시켜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에 공수처에 즉각 통보를 해야 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그러니 이제 공수처가 월성원전 1호기를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그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관련된 지금 권력형 비리가 또 관련이 있는데,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사건, 이런 것들 다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깔아뭉개면 그만인 거죠. 우리 시청자들께서 반드시 이 정권이 어떻게 나오는지, 공수처 서둘러 출범해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해서 사건을 가져가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윤석열 총장을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 대상 1호로 삼겠다고 민주당 의원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지금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윤 총장을 징계하는 사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했는데,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징계를 했는데 윤석열을 수사를 한다? 수사를 한다는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서 더 추가 수사로 혐의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징계 사유조차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억지로 징계한 다음에 또 수사를 하겠다? 이거는 정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야무지게 해온 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보복 아닙니까? 공수처가 윤석열을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거고, 공수처는 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고,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사정기관인데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정말 국민을 바보로 하는 말 아닙니까? 공수처를 정말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그리고 수사의 독립을 유지시키는 사정기관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야당 보고 공수처장 추천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야당의 거부권이 불편하니까 그걸 없애고 싹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안 치고 원하는 사람 다 검사로 채워놓고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기관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이 그렇게 자기 말을 믿을 걸로 말하는 그 문 대통령이 바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공수처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동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고,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직 2개월에 불과하지만 그 2개월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징계의 집행을 정지를 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즉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는 거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게 저는 사법부가 옳은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서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그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인용한 조미연 판사 같은 분이 계속 올바른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 조미연 판사가 이미 결정문을 통해서 길게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두는 거, 이거는 검찰의 독립, 중립을 위한 것이다, 이거 분명히 했고, 부당한 권력이 이런 임기제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임기제 총장을 소위 말해서 직무정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이 조미연 판사가 내놓은 결정문의 그 맥락에서 아마 판단을 또 내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돼서 일반 검사도 징계를 하려고 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명확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징계 대상자의 입장,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하는 건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인데 이 징계 과정을 보면 얼토당토하지 않은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징계위원회는 7명이 정원인데 4명으로 겨우 열렸고, 그 중에 의결할 때는 1명이 또 빠져서 3명만 의결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7명 정원에 솔직히 3명만 찬성을 한 건데, 이게 정말 형식적 의결 정족수는 갖추고 의결 절차는 거쳤지만 원래 징계의 신중함이랄까, 징계의 엄정함,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실한 게 많고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지를 않았고 징계일을 하루 더 열어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일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어디서 지시를 받았는지 당일날로 끝낸 과정, 15일 당일날로 끝냈죠. 그래가지고 16일 새벽 4시쯤 결정을 했는데 이런 과정, 심재철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낸 말도 안 된 의견서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은 것들, 징계위원회 7명을 다 채우지 않고 예비위원을 두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7명을 채우지 않고 4명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의 문제를 법원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을 한다면 이거는 이 징계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단을 해줘야 사법부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의 결정 판결을 신뢰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의 어떤 판사가 이거를 맡을지는 모르지만 이 판사는 정말 역사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본인의 이름이 영원히 소위 말해서 우리 헌정사에 남게 되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총장을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건 이런 법적 판단이 두려워서, 법적 판단을 통해서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하려고 한 것이 다시 한번 그 꼼수 흉계가 확인될까 두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절대 자진 사퇴해서는 안 되고 이 문재인 정권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과 관련해서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 문재인의 싸움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를 앞세워서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았는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바로 임명을 함으로 인해서 고기용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고기용 차관은 도저히 양심상 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윤석열을 징계하는 건 도저히 양심상, 그리고 법에 어떤 걸 들춰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퇴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그때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선에서 그때 스톱을 해야 국민들이 그나마 대통령 이분이 그래도 법조인이라서 뭘 알기는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로 다음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했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캠프,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좌파 성향의 소위 단체에서 판사 시절에 좌파 성향의 판사 모임에서 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법무부 차관 되고 나자마자 뭘 했습니까? 국회에서 추미애의 정책보좌관, 그 다음에 대검의 친정권 검사, 그 사람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인지 그 사람의 부인인 박은정 지금 법무부의 검찰 담당관인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다 추미애 사람이고 정권에 아부하는 정치검사들인데 이 사람들과 문자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총장 쪽에서 검사 징계법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가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악수다. 이거는 나쁜 수다.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비난하는 내용의 답을 하면서 이미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찍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노출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몰아내는데 뒤에서 배우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한다. 대통령 문재인이 제거한 징계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건 이제 윤석열 대 문재인의 소위 투쟁과 싸움이 시작된 건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부당하게 어떤 사람을 탄압을 한다. 그러면 국민은 탄압받는 사람을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앞잡이 노릇하면서 그리고 정권에 아부하려는 정치검사들이 각종 음모를 꾸미면서 윤석열을 찍어내게 하려는 이 과정을 국민들이 다 보면서 윤석열을 응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쭉쭉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밑에 있습니다. 여론조사 각종 결과 나온 거 보면 오차범위 바깥에서 윤석열이가 지금 앞서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정치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통령부터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니까 국민은 윤석열을 응원하는 거죠. 게다가 현 정권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윤석열 총장이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찍어내려고 하는 거. 국민은 그 윤석열을 응원하는 건 뭡니까? 정권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제대로 밝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설사 징계를 이렇게 정직 2개월 받고 현재 이제 식물총장이 됐는데 그리고 법무부가 아마 또 인사를 통해서 검사들 말 잘 듣는 검사들은 요직으로 보내고 대전지검처럼 얼송이록이 수사하는 검사들 아마 공중분해 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들에게 여러 가지 겁박을 하고 압박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사들 정말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현 정권이 만들었다, 정말 못 살겠다, 여기서 검사 노릇 못 해먹겠다 하고 사표 던지지 마시고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현재 수사하고 있는 거 뚝심 있게 꿋꿋하게 수사를 계속 하십시오. 공수처가 이거 가져갈지 모릅니다. 그 전에 공수처가 나중에 이걸 없애버릴 수 없도록 수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당장 핍박을 받을지라도 나중에 국민들이 아, 검사 역할 제대로 했구나, 이런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들도 윤석열 총장처럼 소명의식을 가지고, 검사의 역할이 뭡니까? 어떤 범죄든 다 발본색원에서 법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에 속한 권력자라면 더해야 하는 거죠. 도쿄 지금 특수부가 왜 평가를 받습니까? 총리도 법의 심판대에 세웠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랬듯이 우리 검사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꿋꿋하게 뚝심 있게 수사를 꼭 해야 된다. 야당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야당 쪽에서 그런 혐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열심히 수사하지 않습니까? 검사들. 야당이든 여당이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수사를 해야 검찰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 그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고, 권력이 그 수사가 불편하다고 해서 검찰을 겁박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검사들은 하던 수사,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제대로 더 해서 공수처가 절대 깔아뭉갤 수 없도록 만드시고, 사법부에 있는 우리 판사들 권력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꼭 윤석열 총장의 징계 문제 제대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국민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데 대한 밥값 보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우리 이상일의 일석이조 시청자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아마 지켜볼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